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한 방이 있다. 멋지다 이 영화입니다. 이거 봐야 되겠다. 와, 저 놀랐습니다. 영화에서 꼭 한 번 확인해 보면 정말 재밌겠죠? 이건 진짜 봐야 되겠다. 마침내 기사 제목에 쓴 적 있었어요. 이거 무조건 쓰거든. 한 100번 썼어. 진짜 한 100번 썼어.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한 방이 있다. 멋지다 이 영화입니다. 잘한다 김종길. 첫 번째 한 방이 있는 영화는 아주 신선한 최근 개봉작 카운트입니다. 니 나와. 너희들은 오늘부터 복싱부다. 네? 복싱부. 우리가요? 갑자기 왜요? 복싱부다. 영화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 시헌이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승부 조작으로 기권패를 당한 복싱 선수 윤우를 본 이후에 교내 복싱부를 만들어 활약한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복싱 영화니까 뭐 진짜 한 방이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그쵸. 진짜 주먹 한 방도 있고 세상을 향해 유쾌한 한 방도 날리는데요. 이렇게 오합지졸 팀을 만드는 소재는 사실 이전부터 좀 종종 있었습니다. 킹콩을 들다라던가 이 국가대표 같은 연관 작품들도 좀 떠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작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이 사건을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시현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당시 금메달을 따는 게 편파 판정이다 하는 논란으로 막 대중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메달 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선수 은퇴까지 하게 된 거죠. 1997년 IOC에서 이 편파 판정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힐 때까지 이 박시현 선수가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영화에서도 시헌의 회상씬으로 이 스토리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름도 그대로 시헌으로 쓴 거 보니까 이 사건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차피 점수는 진 거니까 힘을 빼고서 공격해야 됩니다. 미국 선수 계속해서 점수와 연결되는 반격 주먹이 나와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잘 싸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winner is the blue corner, 박시헌. 복싱 라이트 미들급에서 우리나라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긴 했지만 판정 결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라는 젊은 피들을 등장시켜서 함께 성장하는 힐링 성장극을 완성을 시켰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영화가 굉장히 좀 뻔한 성장극 드라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방점은요, 주인공 캐스팅입니다. 정말 주인공 캐스팅을 잘해서 뻔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아주 들거든요. 공감입니다. 진성규 씨의 원톱 주연작의 이 배경이 진해인데 또 하필 이 진성규 씨의 진짜 고향이 진해예요. 와, 진짜? 그래서 사투리 장면이 정말 어색한 게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이 배우들이 거의 다 경상도 지역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캐스팅이 돼서 어색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복수는 딱 한 사람. 지 자신하고만 싸운다. 싫습니다. 저는 이 X를 꼭 이겨야 되겠는데요. 와, X가 뭐 좀 하는 거 같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진성규 씨가 케미의 신임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오합지졸 제자들과의 호흡은 당연하고 사막이가. 너무 재밌는 게 이 호돌이 슈퍼 동창인 만덕역의 고규필 씨와 그리고 그의 누나로 나온 이일아 씨와의 유쾌한 케미. 네, 커서 인터넷 만화가 되려고. 내 딱 보니까 니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 니 이거를 사람이라고 그랬나? 내가 임마 발로 그려도 이거보단 잘 그리겠다. 새끼가 진짜. 미친놈아! 이거 어디 안 꺼지나? 또 발랄한 에너지로 진성규 씨를 쥐락펴락하는 아내 이 오나라 씨. 오빠야, 내놔 뭘? 통장. 내 놓으라고 연금 통장. 끈끈한 사제 케미의 고창석 씨 등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로 끝내야지. 그따다 와 또 옛날 일을 적어놓는데 얘. 사람을 이래 시도 때도 없이 욕바지로 만들면 그거 수민하시고 살겠는겨? 이러니까 박씨의 절마가 방귀에 상처럼 사는 거 아닌겨? 뭐 이미 나간 걸 어쩌라고? 어쩌라고 반말 아이가? 어? 모든 캐릭터와 붙는 장면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극 중 아들 주원이와의 그 티키타카하는 부자 케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너무 귀여워. 오빠 금메달 어디 있노? 보여줘. 보여달라고. 시끄럽다 임마. 나가 놀아. 아빠는 거짓말쟁이다. 그래 맞다. 아빠 거짓말쟁이고 비겁한 놈이고 사기꾼이고 나라 망신이고 차라리 쓰레기다. 와. 못된 소리. 못된 적이. 이런 잔재미들 속에서도 복신 선수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링 위에서 펼쳐지는 이런 격투씬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 타격을 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우 역을 맡은 성유빈 씨가 너무 많은 합을 외우는 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네. 배우가 힘들수록 그렇죠. 너무 재밌잖아.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시사회에서 좀 빵빵 터지면서 본 작품이기도 한데 진성규 씨의 코믹 연기가 큰 웃음을 주기도 했지만 저는 이 배우도 정말 눈여겨봤습니다. 이 구역 소심망 보간의 이 복싱부 하드 트레이닝 적응기도 아주 깨알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데요. 저런 친구 꼭 하나 넣어줘야 되죠. 맞아요. 어딜 봐서 이 복싱과 어울린다고 데려온지 모르겠는데 진짜 타이어 작은 거 들 때 아, 캐릭터 확실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앉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엔딩에 반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링 위에서는 결국 선수 혼자다. 자신을 믿고 싸워라.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저는 그게 요즘 저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한 방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방 정도는 있는 영화 오, 무슨 아닐까 영화? 싶어요. 마침 날 우리의 바다로 들어온 이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너무 좋지. 저 자위를 타고 오른 다음에 정상에서 떨어지셨다고 봐야지. 막 부딪혀가면서 저기 여기 아버님은 이쪽에. 기도수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부족합니다.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남자 기도수의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 혜준이 기도수의 아내 설애를 만나면서 그녀에 대한 의심과 관심에 휩싸이다 서서히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하면 뭐 지난해 그냥 헤어질 결심을 빼놓고는 한국 영화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정말 압도적인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아직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정말 N차 관람 필수 각인 명작입니다. 청룡영화상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에 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작품성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정말 라이벌이 없는 작품이거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뭐예요? 깔끔하잖아.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누구 따라한 거예요? 나 얘기해봐요. 김도영, 하도영. 하도요? 네.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뭐니 해도 배우들의 연기 이야기를 사실 안 하고 넘어갈 수 네. 없잖아요. 이 주인공 박해일 씨와 탕혜인 씨뿐만 아니라 고경표, 걸어갈 수도 있다는데 왜 굳이 일로 올라가요?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김신영 씨까지 자신의 역할을 정말 200% 소화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나물 품은 자라 58마리고요. 계획은 얼마 될까요? 시가 300만 원 이상이다. 아, 너무요. 뭐가 그리 비쌉니까? 중년 남성 우울증에 좋대. 역시 최연소. 박찬욱 감독님이 행리마 때부터 김신영 씨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김신영 씨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탁월한 천재다. 네.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영화계가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캐스팅을 했다고 해요. 저는 또 탕희 씨 캐스팅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영어 이름을 설애로 지을 뻔했잖아.
너무 멋있어서 나 최설애라고 부를 초이설애 이런. 와. 그러니까요. Choicery. 탕혜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함께 시나리오를 쓴 정석영 작가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설애라는 인물을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 사람으로 설정해서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라는 네. 생각을 딱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탕웨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탕웨이를 한번 캐스팅이라도 한번 시나리오라도 보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캐스팅까지 딱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신의 한 수의 캐스팅이 이렇게 딱 완성이 된 거죠. 혹시 정아 씨는 이 영화를 몇 번 보셨어요? 아, 저 극장에서 2번밖에 못 봤어요. 너무 바빴어. 아, 저는 3회차 봤습니다. 진짜요? N차 관람할수록 영화에 대한 감상이 풍부해지는 작품이니까요. 인상적인 장면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맞아요. 일단 가장 처음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혜준이 설애를 사망자의 아내로 처음 만났을 때 씬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 저보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때 설애가 고개를 돌려 혜준을 보면서 둘이 처음으로 마주보는데 혜준이 설애를 아무 말 없이 거의 10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죠.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때 발음과 억양이 약간 뭐 술에 취한 건지 잠깐 흐트러져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꼿꼿한 태도와 어떤 정확한 발음으로 신문을 했다면요. 이때는 설애와 눈이 마주치면서 온갖 붕괴되기 시작한 것처럼 맞아. 그런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면 뭐 마침내 유행어랑 또 뭐니 해도 아주 탁월한 미장센이죠. 진짜 너무 좋아. 이 미장센도 역시나 보면 볼수록 보입니다. 너무 좋아. 이 해안도로를 찍는 부감샷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네. 이 모래사장에 파도가 막 칩니다. 이때 이 모양이 이 설애의 옆모습 윤곽이에요. 이거 봐야 되겠다. 와, 저도 놀랐습니다. 영화에서 꼭 한번 확인해보면 정말 재밌겠죠? 이건 진짜 봐야 되겠다. 네. 종길 씨는 이제 사랑하는 그 나의 가족이 있잖아요. 네. 잔인한 질문이기도 한데 한번 네. 우리가 상상 찬스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내가 먼저 떠나야 하는 입장과 사랑하는 사람이 피를 토하고 막 산소 호흡기 없이는 제대로 숨도 못 쉬어. 막 이거를 내가 지켜만 봐야 하는 입장이야. 종길 씨라면 어떤 게 좀 더 그냥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두 상황 다 굉장한 악조건. 이 어. 악조건의 밸런스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치. 제가 그 누군가 가족이 아픈 걸 계속 지켜보는 거는 너무 이게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영화는요, 그런 어려운 선택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인데요. Et une transplantation des deux poumons serait possible dans votre cas. C'est vrai? Évidemment, il va falloir s'armer de patience pour trouver le donneur parfait qui aura une compatibilité suffisante. 난치성 폐질환으로 시한부 삶을 살게 된 주인공 엘렌은 몸의 고통보다 이 친지들과 기쁜 소식조차도 공유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참담한 상황입니다. Hélène, tu cherches quelque chose? Non? 다행히 엘렌에게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한 연인 마티유가 늘 곁에 있는데요. 이 작품은 죽음을 피하지 않는 시한부 환자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연인의 아주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남을 사람은 어찌 됐든 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그치.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마티유의 그 배려도 오히려 막 어긋나기만 하는데요. 더구나 폐 이식 수술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마티유는 이 수술에 회의적인 엘렌에게 과민 반응을 보이죠. Tu sais, à l'hôpital aujourd'hui. J'attendais que tu m'en parles. Oui. Tu sais, il était épuisé et puis moi, je me suis sentie très bizarre et j'ai eu l'impression, tu sais, je pouvais pas respirer. Et puis, je comprends pas pourquoi t'es toujours négative. Toujours. C'est ta seule chance pour l'instant, d'accord? C'est l'unique option. Donc faut être positif un peu. 저라도 저럴 것 같습니다. 맞아. 오히려 제가 시험 보면 남아있을 사람들이 이해가 될 텐데 이 남아있을 사람들은 또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 그치. 모르겠죠. 그래서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뭐 투닥투닥 거리다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엘렌도 이 사람을 만날수록 비참함을 느껴요. 친구들이 자기 앞에서 임신 소식 말하는 걸 꺼리거나 Pourquoi tu me mens? Tu crois que ça me fait pas plaisir de savoir que t'es enceinte? 또 엄마는 내 얼굴만 보면 눈물을 쏟아내고 남편 마티유는 같이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재택근무 시간을 늘려보겠다고 하는데 Il est d'accord pour que je vienne plus que 3 jours par semaine à l'atelier.
Ça veut dire que le reste du temps, je peux être à la maison, je chine les cadres sur Internet. Non, mais tu sais ce que j'y pense. Tu sais que je veux pas que ça change ta vie. Je veux pas que ça ait un impact. Mais Hélène, ça a un impact sur ma vie, ça a un impact sur mon travail, évidemment. Qu'est-ce que tu crois que je pars le matin et que je fais comme si... Non, mais arrête avec ça!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하게 될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엘렌이라는 인물은요, 결국 떠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이 전개가 놀라웠는데요. 죽음을 앞둔 엘렌은 시한부 삶을 사는 이들의 블로그를 찾아보게 되는데 노르웨이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미스터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So, how are you? You didn't post much since your operation. No, I felt like I didn't feel like sharing. I know how that feels.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과 다가오는 죽음을 농담거리로 삼는데요. 그의 장난스러운 이런 태도와 이 사진 속의 풍광에 매료돼서 엘렌이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간 노르웨이에서 엘렌은 처음에는 백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굉장히 낯설어하면서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점차 이 낯선 환경에 온전히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푸른 바다에 뛰어들면서 이 황홀한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뭔가 저까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생이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엘렌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해줘야 하나를 또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진짜 좀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좀 더 안타까운 게 마티유 역을 맡았던 배우 가스파르 울리엘이 지난 1월에 스키 사고로 37세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안녕 소중한 사랑과 문나이트가 2022년에 촬영한 그의 유작이 되어버린 건데요. 감독은 이 영화 편집 작업을 하다가 그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편집을 시작할 때 이미 정해뒀던 이 장면인데 어떤 암시처럼 느껴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거든요. 어떤 결말인지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 방이 될 라스트 펀치 무비는 엉뚱미 넘치는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낮과 달입니다. 아드님 구강구조가 제가 아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게 첫사랑은요? 방학 때 카페에서 알바하다 만났어요. 둘이 동시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죠. 알고 있겠네요. 그 여자. 미니 씨 나아지면 말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불쑥 들어왔잖아요, 이쪽 삶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민희가 남편의 고향이었던 제주도에 내려와 살면서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모카를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그만 좀 끼어들고 제발 좀 꺼져. 지 아들 속도 모르는 주제? 인생 도 모르는 주제. 미혼모 주제? 미혼모가 바른 말이다. 이 무식한 여자야. 영화에는 정말 다양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한 방은 이 도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민희와 그녀 못지않은 도라이인 모카의 상극 케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아들은 그 사람 대체품도 아니고 네 아들도 아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그의 분신이에요. 이게 아마 많은 관객이 처음에는 이 영화의 제목이나 포스터 그리고 스틸컷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영화 있잖아요. 뭔가 잔잔하고 여유롭고 뭔가 그런 영화라고 예측을 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너무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그 둘의 첫 만남을 보면 이 조은지 씨가 연기한 모카가 좀 별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뒤로 갈수록 유다인 씨가 연기한 민희가 완전 도라이 캐릭터입니다. 유다인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녀가 설정하고 연기한 미니 캐릭터는 엉뚱하면서도 측은하고 아주 귀여우면서도 사이코스러운 아주 다중이의 매력을 뿜어내고 있죠. 힘들 때 혼자 있기 좋은 곳 알려줄까요? 비밀의 동굴인데 자꾸 낮아가지고 내가 수구리 동굴로 이름 지었잖아. 그 앞에 나무랑 꽃밭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키우는 애들이야. 어머 이 여자 왜 이래? 어머
여기다 뱉으라고. 더러워. 그런데 정아 씨는 아무리 뭐 죽었지만 이 죽은 남편의 첫사랑과 이렇게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왜 만나? 그러니까. 내가 왜?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데? 왜?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도 굳이? 나 약간 흥선대원군이야. 나 유교걸이야. 이 영화는 제주도가 배경인데요. 중간중간 제주도 풍광이 진짜 여행하는 기분을 막 들게 하더라고요. 명소보다는 일반적인 굉장히 일상적인 제주의 공간들을 담백하게 담아내고요. 그 영화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마치 그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또 좋았던 건 싱어송라이터로 등장하는 모카의 아들 태경이 부르는 노래. 이거 좀 좋았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 만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낮과 달이라는 제목의 의미였거든요. 그럼 제목이 무슨 의미지? 낮과 밤, 해와 달 이러면 뭔가 맞는 느낌인데 그러네? 그게 아니고 왜 낮과 달일까 싶었는데요. 영화 중반에 모카의 대사로 그 의미가 슬쩍 설명이 되죠. 낮에도 달은 떠 있는 거 알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밤이 되면 불을 탁 켜고 내다봐요. 저 구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영화를 만든 이영하 감독은 낮에 보이는 낮달이 하늘의 동공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낮달을 미니와 모카가 사랑했던 한 남자, 이 경치의 시선처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제주국제영화제 등에서 공식 초청돼 평단과 관객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절대로 막 정적이거나 막 지루한 영화 아니니까요. 꼭 한번 오션에서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 한방이 있다 멋지다 이 영화를 주제로 이 한방 포인트가 있는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저 기자 최정아가 뽑은 오늘의 원픽 추천작은요. 웃음과 감동의 시원한 어퍼컷. 나 복싱 좋아했네? 카운트?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이 뽑은 오늘의 원픽 추천작은 관객의 감상마저 아름다운 미결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영화 중의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말 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디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오션.